안녕하세요, 수학독학입니다. 오늘은 25번째 시간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에서 2차 방정식의 해에 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자, 제곱근 우리 정의 있죠. 제곱했을 때 어떤 q라는 상수가 된다고 해볼게요. 자, x를 제곱했는데 q라는 상수가 된다. 이때 제곱했으니까 당연히 q는 0보다 크거나 같은 수라고 생각하고요. 제곱에서 음수 나온 숫자는 지금 없으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때 x 값은 우리가 제곱근의 정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다 라고 적기로 했죠, 그죠? 자, 이 사실을 이용하는 건데요. 자, 어떤 x의 제곱 형태로 나타내면, 그래서 는 상수 형태로 나타낼 수만 있으면 이때 x의 해, 방정식으로 쳐다보면 x의 해는 바로 얘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제곱근의 정의를 그대로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데 쓸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어떤 x제곱은 5다 이렇게 식이 있다고 하면 그때 이 방정식의 이 2차 방정식이죠, 그죠? x에 관한 2차 방정식, 그러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이렇게 답을 내면 끝나겠죠, 그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을 예를 들어서 어떤 제곱은 상수꼴로 쓸 수만 있다면, 자, 보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2의 제곱은 3 이런 형태로 쓸 수만 있다면, 자, 어떤 수를 제곱해서 3 되는 그런 숫자, 이 네모는 하면서 쓰면 네모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네모 안에는 지금 x 더하기 2가 있는 거고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얘를 2차 방정식이라고 보시면 2차 방정식, 그때 해는 x는 하는 거니까요. 이때 여기 있는 플러스 2를 이항하면 끝나겠죠, 그죠? 플러스 2를 이항해서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할 거거든요. 해가 조금 이상하게 생겼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제곱근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해는 언제 사용하냐면, 자,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형태 있죠. 우리 앞 단원에서 인수분해를 이용한 해 구하는 방법 배웠잖아요.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일 때, 그럴 때 우리 제곱근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건데, 자, 2차 방정식이 쭉 있을 거잖아요, 그죠?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다고 했을 때 그때 a는 0은 아니겠죠, 그죠? 자, 얘를 어떤 완전 제곱꼴로 만드는 거예요. 완전 제곱은 상수 형태, 이런 꼴로 만들 건데, 그것을 제가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x 더하기 p라고 적어보고 는 q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자, 물론 이때 q는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적었을 때 요 안에 있는 어떤 숫자를 제곱했더니 q가 됐다. 그 얘기는 이 x 더하기 p라는 숫자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다 라고 하면서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표현해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p를 살짝 이항해 주면 x는 마이너스 p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라고 적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처음에 이렇게 2차 방정식이 있었는데 식을 완전 제곱이 되도록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요. 완전 제곱식은 상수 형태로 만들었을 때, 물론 이 상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그런 조건이 필요하고요. 어떤 조건이 필요한데, 음수가 되면 제곱에서 음수되는 숫자는 없잖아요. 이 자리가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조건이 살짝 필요한데요. 자, 어쨌든 그 숫자가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했을 때 그때 해는 이런 식으로 구해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죠? 제곱근의 정의를 이용해서. 자, 그래서 실제 여기서 해를 보시면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루트 q 하나랑, 또는 x는 마이너스 p 마이너스 루트 q 해서 두 개가 나오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는 방법이 오늘 배우는 내용이거든요. 자, 요 다음에 더 자세하게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자, 완전 제곱식을 이용한 2차 방정식의 풀이다 해서 지금 순서대로 쭉 따라 하시면 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고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최고차항, 즉 2차항이죠, 그죠? 그 2차항의 개수로 양변을 나누라. 이러면은 2차항의 x제곱의 개수가 1이 되는 거죠, 그죠? 최고차항의 개수로 나눠버리면, 양변을 나눠버리면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상수항을 전부 다 우변으로 이항하라. 상수항을 우변으로 이항하라. 그러면은 좌변에는 2차항이랑, 그죠? 2차항이랑 1차항만 남을 거고요. 우변은
상수항만 남겠죠. 이런 형태로 만들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좌변에 남은 2차항과 1차항을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양변에 어떤 수를 더하든지 빼든지 해서 이 좌변을 완전 제곱으로 만들고요. 우변은 어떤 상수 형태, 이런 꼴로 만들어라는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완전 제곱으로 만들어 주기만 하면 어떤 수를 제곱해서 Q가 됐다. 그러면 이 어떤 수가 좀 복잡하게 생겼을 뿐이죠. 이 어떤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다라고 적을 수 있고, 그때 X를 구하고 싶으니까 P를 이항해서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다. 이런 식으로 해를 구하자. 요 과정이거든요. 실제로 예시를 들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런 예시를 가지고 한번 다음 과정을 그대로 따라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최고차항의 개수가 지금 2니까 2로 양변을 나누겠죠. 그죠? 전부 다 2로 나눠주는 겁니다.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나누기 2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는 0, 이런 형태가 되죠. 그죠? 그 다음은 상수항인 플러스 2를 우변으로 이항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4x에 살짝 자리 남겨두시고요. 마이너스 2 이렇게 적을게요. 자, 왜냐면 여기에 완전 제곱을 위해서 양변에 어떤 수를 더하려고 하거든요. 이 자리에 어떤 수를 더하려고 합니다. 그 어떤 수는 완전 제곱이 되려면 최고차항 개수가 1일 때 1창의 개수를 2로 나누고, 그죠? 마이너스 4를 2로 나누고 이걸 제곱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4가 되기 때문에 양변에 똑같이 4를 더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4를 더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x-2의 완전 제곱이 될 것이고요. 이쪽 우변은 마이너스 2 더하기 4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죠? 자, 이런 형태를 딱 만들어 주는 겁니다. 지금 얘가 완전 제곱이고 완전 제곱이 됐고, 얘는 상수항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도록 상수항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거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어떤 수가 지금 x-2가 어떤 하나의 숫자로 보시고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2가 됐다. 그때 이 어떤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적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는 마이너스 1을 이항해서, 따라서 x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다.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은 2 플러스 루트 2랑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두 개 나오니까 해가 둘 다 잘 구해졌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계속해서 잘 연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 내용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자, 적어 드릴게요. 2차 방정식이 근을 가질 조건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이거는 지금 제곱근을 이용한 풀이에서 나오는 조건인데요.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2차 방정식이 처음에 이렇게 있었는데 bx 더하기 c는 0 있었는데, 이 양변을 지금 방금 했다시피 완전 제곱식을 이용해서 쭉 계산했더니 이런 꼴이 됐다고 해볼게요. x 더하기 p의 완전 제곱에다가 q 형태가 됐습니다. 이렇게 완전 제곱을 만들었는데, 자, 이 q가 0보다 큰 숫자거나 0일 때는 괜찮거든요. 보세요. 0보다 크면 여기가 x 플러스 p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하면서 해가 x는 마이너스 p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q 하면서 해가 두 개가 나오죠. 그죠?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옵니다. 근데 만약에 0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0이라면 x 더하기 p는 0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죠? x 더하기 p는 0이 돼야 됩니다. 그죠? 왜냐면 여기가 어떤 숫자를 제곱했는데 여기가 0 된다. 그런 숫자는 얘가 0일 때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x 더하기 p는 0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 그때 x는 마이너스 p라는 숫자 딱 하나 나오죠. 그죠? 자, 이럴 때는 얘가 중근을 갖게 되는 겁니다. 중근. 서로 같은 두근. 그죠? 마이너스 p라는 중근을 갖게 되고요. 우리 많이 해봤잖아요. 그죠? 이렇게 x 더하기 3의 완전 제곱은 0 이렇게 있으면 x는 마이너스 3을 갖는다 하면서 얘가 중근이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 이야기고요. 근데 여기가,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자, q가 예를 들어서 0보다 작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p의
x 더하기 숫자로 해드릴게요. x 더하기 3의 완전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2가 나왔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제곱에서 음수되는 숫자는 우리 실수 체계에서는 없죠, 그죠? 그래서 이럴 때 x에 어떤 숫자를 넣더라도 제곱에서 음수가 될 수는 없으니 이때 x는 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가 없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지고 0이 되면 중근을 가지고 여기가 음수가 되면 해가 없다. 이 Q의 상태에 따라서 해를 판별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2차 방정식이 근을 가질 조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완전 제곱 만들었을 때 이 상수 부분이 최종적으로 0보다 크거나 같은 이거겠죠, 그죠? 0보다 크면 두근, 0이면 중근이니까 어쨌든 얘가 근을 가질 조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0보다 작으면 근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개념 정리 다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예제를 통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